네,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했는데, 자, 조정은 어차피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자, 지금 투자 경고를 달고 있죠. 그거 딱지 떼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떠안고 올리면 안 되냐? 그냥 하루 매매 정지되고 계속 올리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던데, 그건 너무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더 급등을 하게 되면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이 되죠. 경이나 투자 위험. 자, 이 자체가 투심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매도세만 주고 장착 나오고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단기 고점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의를 좀 환기하라고. 자, 그래서 조정은 필연적이고 나와줘야만 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천장이 여기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천장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여기 천장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80%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올리면 10% 먹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도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확보해 놓은 물량을 털 거 아니겠습니까? 설거지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급등이 나와 줘야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하겠죠. 자, 근데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차질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정지당하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주도 주체 돈, 온전히 주도 주체 돈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리면 무슨 수익이 남겠습니까? 개미들이 탑승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줘야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올렸을 때 이제 개미들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려주는. 근데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세력이 써야 될 돈만 생기고 받아줄 차익 실현할 때 받아줄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투자 경고 딱지 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확보해 놓은 물량을 털 거고 그 물량을 털기 위해서 급등을 연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즉 투경 때문에 투경 딱지 때문에 눌렀다. 오늘 주가는 요거 때문이다. 자, 일단 이때는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었고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장대 음봉의 신고 거래량이죠.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 자, 이거는 세력의 차익 실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 건데 어차피 투자 경고 때문에 이쯤에서는 팔아줬어야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분간은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 차 매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매집, 단기 매집, 딱지 뗐다 날아가는 거죠.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왜 떨어지나 그냥 조정을 받는 건가 싶겠지만 분봉으로 보면 세력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 5월 16일, 9월 51분. 자, 이때입니다. 자, 5월 16일 09시 51분부터 사전 거래로 일단 거래를 활발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요때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전 거래로 거래를 슬슬 활발해 보이게 만들고 주가를 일부 상승시켜서 개인들의 수급을 조율했습니다. 자, 그리고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들도 탑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또 바로 제 반복. 자, 그리고 17일의 분봉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급락할 때 거래가 많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매도세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겁니다. 자, 투경 때문에 주가를 낮춰야 되고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동시에 물량의 일부를 청산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자, 그러면 투경에 대한 것을 좀 훑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해제 요건입니다. 해제 요건에 따라서 투심이 반전되면서 자연스레 수급도 반전되고 마찬가지 주가의 흐름도 반전되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투자 경고 종목 경일은 5월 15일. 자, 중요한 건 해제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최초 판단일은 5월 26일입니다. 까지 조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26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일단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5일 전날은 5월 19일이 됩니다. 자, 일단 19일이면 내일 모레죠. 이때 종가를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물론 제가 메모해놓고 판단일이 다가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혼자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5월 19일의 종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만 원에 60% 얼마입니까? 16,000원이죠. 이 판단일 26일의 종가가 16,000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당하면 안 되니까. 자, 5월 19일의 종가가 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10%가 상승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26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26일에 15일 전날은 5월 4일입니다. 자, 5월 4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나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은 종가 1640원입니다. 1640원에서 100%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280원. 26일에 3280원이 되면 안 되고 그 아래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종가가. 자, 그리고 세 번째 26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최근 15일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15일의 종가 날짜는 5월 8일입니다. 자, 5월은 공휴일이 많아서 추정했던 추정 날이 좀 많았기 때문에 5월 8일이 판단일로부터 15일 전입니다. 자, 그러면 5월 8일. 자, 이때네요. 자, 요때부터 16일까지 종가가 최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일단 현재 최고가는 그죠? 종가 기준이니까 자,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후에 차트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세 번째 조건은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요 중에서 5월 26일이 종가 중 최고가를 갱신하지만 않으면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들에 따라서 주도 주체는 주가를 컨트롤하게 되고 거기에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조정 쪽이든 아니면 투경을 무시하고 폭등을 시키든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거래라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해제 요건들을 계산하고 이 기준가 부근에 거래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는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는지를 파악을 하면 언제 대응해야 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윤곽이 잡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26일 안으로 주도주체의 차익 실현의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경해제 판단일까지 매일매일 주가의 변동과 가격대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주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자금을 쏟아붓고 거래를 유도하는지 파악을 하면 그게 차익 실현 전조 증상으로 세력의 이탈 징후가 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종목명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투경해제 판단일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차트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흔적에 대한 근거, 여러분이 잡아야 될 매매 포지션 세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매도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크리스탈 신소재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닙니다.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또 그래핀이라는 재료, 소재, 상업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까지만 이용하고 빠지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 상업화보다
2차 전지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 요 상업화가 훨씬 빠릅니다. 자, 수급은 그래핀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일단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수익성이 커집니다. 안정적이고요.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핀, 그래핀에 지금부터 장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일단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개발해야 되니까. 자, 뭘 개발해야 됩니까? 백신, 또 키트, 일회용품으로 계속 필요한 마스크. 자, 국내는 병상이 수혜를 했었는데 이거는 강세 테마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또 땅덩어리가 다 다르죠. 대응 체계도 달랐기 때문에 이거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치료제, 백신, 키트, 마스크만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이때는 곡물과 사료에 좀 집중이 됐는데 수급이 몰렸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수출 길이 끊긴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끊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곡물과 사료값이 상승했습니다. 나비 효과는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타국 간의 전쟁이라고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곡물과 사료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관련 수혜주들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증가하겠죠. 원래 A라는 상품을 100원에 팔았다. 100원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4배가 뛴 거죠.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같은 수량을 파는데. 자,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파이프라인의 확장. 재료 추가죠. 새로운 재료. 그리고 뭐 아니면 증설로 인한 수출량 증가. 혹은 잉여 이익금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인데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차 전지는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선 공약에 나올 정도로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테마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친환경은 전 세계를 넘어서 해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부분은 자금이 축소될 일이 없다는 거죠. 다음부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원래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아온다. 이 광물을 통해서 자전지 소재들을 만들죠. 근데 이 광물을 받아올 때 원래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광물을 받으면 그냥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안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을 변경을 하면서 중국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전해질, 극재.
막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극재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이 나와줬고요.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 이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리튬 가공업체가 이제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이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후발수의 종목이라는 거죠. 후발수의 테마. 자,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요 두 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의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질 것이다. 광풍은 끝났다. 예, 제약바이오나 로봇, AI로 수급이 옮겨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돼도 로봇, AI로 수급이 이동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2차 전지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도 양극재,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까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자, 기존의 2차 전지 전 세계 점유율 1위가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사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들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이 관련돼서 자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투자들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주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자,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들을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에서 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고 요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거래 업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래 업체가 최글궁인가 이것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놔 주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제가 대응 전략 에 따른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후발수의 종목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후발수의 종목 공유 드리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후발수의 종목 공유 드리는 게 제가 뭐 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한테 매수가나 매도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은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